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갈래복합 6번째 시간으로요. 첫 번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 나온 주생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는 최척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갈래복합 6번째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전기소설의 계승과 변형이라는 그런 이제 이론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전기소설의 계승과 변형이에요. 예. 설상 특징을 간단히 보시면 전기소설은 한국 고전소설의 그 시작, 그쵸? 처음 출발을 알리는 대표적인 갈래입니다. 그리고 초기의 이 전기소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현실적인 설정이 많고요. 또 현실과 이 불화가 많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비극적인 종결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공통된 특성이. 그리고 17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전기 소설은 통속화, 즉 대중화의 경향으로 이제 바뀝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비현실적 설정이 이제 필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바뀌고요. 행복한 결말도 등장합니다. 비극보다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 대중의 영합해서 통속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변화는 전기 소설이 대중적 선호와 종, 서로 이제 긴밀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본문학습을 한번 가실까요? 예, 본문학습에는 첫 번째 내용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고전 소설사가 나옵니다. 그 맨 앞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전기 소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소설이 한국 고전 소설의 시작을 알리는 그 대표적인 갈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기 소설은 고전 소설사의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고전 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5세기 우리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이라는 작품이라든가 김현감호를 비롯해서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출연한 일군의 작품들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즉 논란거리라는 거죠. 금오신화냐 아니면 최치원, 김현감호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느 쪽이든 대표작은 모두 어때요? 전기 소설의 모습을 지향합니다. 이 지향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쏠려서.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초기 고전 소설사는 전기 소설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전기 소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특징. 자, 전기라는 말은요, 이제 기이한 것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 기이한 것을 전한다. 한자 그대로 풀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 소설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인 성격의 특성을 갖고 있다. 전기의 특성이 나온 거죠. 전기의 그 정의와 전기의 특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사랑. 그쵸? 우리 전기소설에서 많이 봤죠. 우리 김시습의 작품 안에 금오신화 안에 있던 미생규장전이라든가 만복사 저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나와 있죠. 또 그것의 비극적 종결. 그렇죠? 그래서 환상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적이라는 건요. 이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낭만적이라는 단어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전란, 전쟁이죠, 전쟁. 전쟁의 난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현실과의 불화죠. 예, 여기서 정리한 것 중에 뭐다? 현실과의 불화다. 그렇죠? 또 현실에서 뭐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또 비극적인 종결이다. 또 환상적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전기 소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매우 고독하다. 그렇죠? 예, 주인공이 매우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고독함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주는 거죠. 이 사랑이 그 고독 속에서 어떻다? 유일한 그 해결책이었을 수 있다. 그 내용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조가 나오네요. 전기 소설의 사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영속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한다, 영원히 지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존속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을 떠난 존재나 인간이 아닌 존재, 즉 귀신, 그렇죠? 특히 귀신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와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즉, 그렇죠. 이런 귀신이 나온다는 자체가 벌써 보니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성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랑이 근본적으로 유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동시에 이야기의 전개가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사랑과 이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주인공이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별이 어떻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김시습의 만복사적폭이라든가 이생규장전을 들고 이야기하면 좀 편할 것 같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기 소설이 어떻다? 변모된다. 변모. 그런데 전기 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전기 소설이 후대로 계승되면서 이제 변화한다 이거죠. 변화한다. 후대예요, 후대. 예.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특히 그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한 권필의 다음 시간에 배울 주생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최척전 이렇게 중요한 소설 두 개를 배우게 됩니다. 이 등은 전기소설의 속성을 지니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이탈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져 떨어져 나가려는 경향이죠. 이탈. 떨어져 나간다. 어디에서? 전기소설의 속성에서 멀어져 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 작품에는 이승을 떠난 존재라든가, 그죠? 귀신이죠. 또 인간이 아닌 존재, 그죠? 이런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승을 떠난 존재라든가 인간이 아닌 존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귀신 같은 존재 특히 자 이전 전기소설과의 뭐다 차이점이 나온 겁니다. 맞죠? 예, 앞에 나온 초기의 전기소설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 어때요?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 현실에 사는 주인공입니다. 인간이고요. 아셨죠? 예, 동물도 귀신도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생전에서는요. 자, 주생전에서는, 두 번째 문단 주생전에서는 이들 주인공이 삼각관계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1대1이 아니라 이제 주인공이 삼각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이제 특이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남성 주인공은 어때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요? 다른 여성을 택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남자의 욕망 때문에 원래 사귀던 여성을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선택한다는 얘기니까. 자, 하나의 사랑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었죠. 그 전에는, 초기에서는. 근데 그런 기존의 전기 소설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두 번째 차이점. 첫 번째는 이승을 떠난 존재가 인간이 아닌, 그쵸? 또는 이승을 떠난 존재가 아닌 그 인간이 등장한다는 얘기고요. 주생전의 예를 들어주면 삼각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삼각관계가 되면서 남성 주인공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고지순한 순정을 버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런 특이한 성격으로 이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이 사랑도 이별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맺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생전에서도 어떻다? 비극을 만나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 소설과 어떻다?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이전 전기 소설과는 또 같은 점을 같은 점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 최척전에서는 어떻다? 남녀 주인공이 종국은 결국에서는 말이에요. 결국 막판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굉장히 해피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산 가족 모두가 어땠다? 다시 만나는 거네요. 그리고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물론 가족 공동체의 질서가 복원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지만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척전에서는 이전 전기 소설과 다른 점이 뭐다? 행복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극적 결말이 주생전이라고 한다면 최척전에서는 행복한 결말로 끝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어때? 이야기에 적극 개입하여 보다 다채로운 다양한 모습을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소설의 이러한 변화하는 모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시면요. 전기 소설 변모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전기 소설은 원래 기이한 거잖아요. 아주 기묘하고 이상한, 그렇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환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후대로 계승되면서 그러한 속성이 어때요? 작품마다, 그렇죠?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전기 소설이 어떻다? 기존의 통속적인, 자, 통속적이라는 말은 대중적인 또는 세속적인 그러한 면모, 그러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과 어떻다? 서로 뭐 조응한다. 대중과 조응한다. 즉 조응이라는 거는요, 대중과 어떻다? 서로 교감한다는 겁니다. 대중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중적인 성격으로 전기 소설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론을 공부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권필의 주생전을 강의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소설들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